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열 단어 이제 들어가야 되죠. 순열은 263페이지예요. 순열은 보는 것처럼 요 문제를 보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일단 우리가 요 순열이라는 용어를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이 순자 무슨 말일까요? 네, 경우의 수 중에서 순서의 고려를 받는다 라는 말이죠.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순서에 영향이 있다. 그런 것들만 나열해서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모아놓은 거예요. 순서에 영향을 받는 것들을 순열이라고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들 중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고 그거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고 순열이 어떤 거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부 다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제 요런 유형은 요렇게 풀면 더 편하게 잘 풀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1, 2, 3, 4가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장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2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어요.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단 이게 순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볼까? 2장을 뽑았으니까 처음에 1을 뽑고 그 다음에 2를 뽑는 것과 처음에 2를 뽑고 그 다음에 1을 뽑는 거 얘네 두 개는 같은 경우일까요? 다른 경우일까요?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다른 가지수로 다른 경우의 수로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순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각각 순서가 바뀌면 각각 한 가지씩 카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뭐로 푼다? 이거는 순열이다. 순열로 풀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어볼게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을 거고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1, 2, 3, 4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그 각각에 대하여 1을 10의 자리에 넣었으면 1의 자리에는 1 외에 2도 갈 수 있고 3도 갈 수 있고 4도 갈 수 있죠. 그죠? 1의 자리 가지수가 각각에 대해서 3가지씩 생깁니다. 1에도 3가지, 2에도 이렇게 3가지, 3에도 3가지씩, 4에도 이렇게 3가지씩 생기니까 4가지 중에서 그 한 가지마다 3가지씩 생기는 거니까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4, 3, 12, 12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인지 볼까? 12, 13, 14, 21, 23, 24, 31, 32, 34, 30, 41, 42, 43 이런 식으로 총 12가지 나오지, 그치? 이게 답이겠죠? 넘어가 볼까요? 뒷페이지 보면 순열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얼개를 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얼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기호로 np얼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에서 일렬로 나열하는 게 포인트인데 일렬로 나열하면 뭐가 생길까? 12하고 20이라고 다르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하면 순서의 고려를 받아요.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순열, np얼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푼 문제를 떠올려 봅시다. 4장 중에서 서로 다른 4장 중에서 몇 개를 택해? 2개를 택합니다. 그래가지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들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었고 이거는 순열로 푼다. 순열이다. 그러면은 기호로 나타낸다면 npr 이 기호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겠어? 4p 2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풀었죠? 이거를
4 곱하기 3으로 풀었죠. 4 곱하기 3. 요거 푸는 방법 선생님 알려줄게요. 기호로는 4p라고 쓰고 우리는 푼 건 4 곱하기 3인데 어떻게 푸냐면 4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한 개씩 숫자가 작아지면서 이쪽 방향으로 한 개씩 숫자가 작아지면서 곱할 건데 몇 개를 곱하냐? 2개를 곱한다. 이 2가 요런 의미예요. 4p이다. 그럼 4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한 개씩 내려가면서 2개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12가지 이렇게 나왔다고. 자,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밑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선생님이 5p3 풀어볼게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5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5 곱하기 한 개씩 작아집니다. 4. 몇 개까지 작아져야 돼요? 3개만 곱해지는 거예요. 3개만. 이게 3개. 3개까지만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 5, 4, 20, 20 곱하기 3, 60 이렇게 푼다고요. 하나 더 해볼까? 7p2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렇지. 7부터 시작한다고. 7 곱하기 6 여기까지. 왜? 2개만 쓰라고. 한 개씩 작아지면서 이렇게 2개까지만 쓰고 곱해준다고요. 그래서 7, 6, 42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1번. 효로롱 바로 풀어주세요. 자, 다 풀었죠? 선생님 풉니다. 3부터 시작해서 2까지 이렇게 2개. 6이 나올 거고요. 이거는 2번은 6, 5, 4까지만 해야지. 3개. 그쵸? 3개까지만 쓰라 했으니까. 계산하면 얼마? 120. 7p1은 한 개만 쓰라 했으니까 7. 끝. 이지하지. 다음에 넘겨서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자. 표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자, 11명의 축구 선수 중에서 5명을 뽑아요. 근데 순서를 정해가지고 승부차기를 한대. 그러면은 맨 처음에 1, 2, 3, 4, 5 순서를 정한데 있으니까 5명이 번호가 1, 2, 3, 4, 5번이 있다면은 1, 2, 3, 4, 5 순서로 승부차기를 하는 것과 5번이 먼저 차고 5, 4, 3, 2, 1 차는 것과 같을까 다를까? 다른 경우지. 왜냐면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를 정해가지고 승부차기를 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순열이다. 그러면 순열이면은 뭐로 풀면 된다? NPR로 풀면 된다. 11명 중에서 5명이니까 11P5 이렇게 풀면 돼요. 풀이는 어떻게 하죠? 뭐부터 곱하나? 그렇지. 11부터 곱하죠. 몇 개 곱해야 돼요? 5개. 9, 8, 7. 5개죠. 그죠? 계산하면 얼마 되나? 계산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계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는 아마 시험 문제로 안 낼 것 같아요. 계산을 복잡하지 않게는 할 수 있어. 요식까지만 쓰면 되겠어요. 알겠죠? 2번 합시다. 20명 동아리 회원 중에서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정해가지고 뽑는 경우의 수. 이거 순서가 있을까? 20명의 동아리 1번부터 20번까지 회원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대표가 1번이 되고 총무는 2번이 되는 이 경우와 2번이 대표가 되고 총무가 1번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죠, 당연히. 대표하고 총무하고 다른 사람이잖아, 그치? 1번이 대표가 되는 것과 2번이 대표가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있네. 뭐로 풀어야 돼? 순열로 풀어야 된다. 됐죠? 얘네 2개가 다른 경우라고? 그럼 순열로 한번 풀어볼까? 순열로 어떻게 풀면 돼요? 2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대표 1명, 총무 1명이니까 2명을 뽑죠. 그래서 20p 2. 푸는 방법은 20 곱하기 19. 요 정도는 얘들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19 곱하기 2 한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되죠. 얼마? 380. 요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됐고. 그럼 이제 순열을 풀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선생님 뭐 20p 2는 알겠는데 20p 20 이렇게 되면 20부터 20개를 다 곱하는 거잖아. 그치? 굉장히 많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를 예를 들어 볼게. 3p3은 3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이렇게 곱하는 걸 3p3이라고 하고 5p5는 5부터 시작해서 5개니까 5, 4, 3, 2, 1, 5개.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시작하는 값과 개수가 같으면은 1까지 곱하게 돼 있지. 5로 시작했는데 5개를 곱하면 1까지 모조리 1까지 다 곱하는 거잖아. 너무 복잡하게 이거를 꽁시렁꽁시렁 다 써야 돼서 간단하게 그럼 1까지 이렇게 다 곱하는 거는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모조리 곱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3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게요. 간단하게. 그럼 얘는 5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옆에 보면은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작아지면서 1까지 모조리 곱한 걸 말하는 거예요. n 팩토리얼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그걸 n 계승이라고 하고 뭐라고 읽는다고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n 팩토리얼. 됐나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팩토리얼을 많이 쓰거든. 그거를 알아둬라 라는 말이에요. 계속 나오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썼던 거를 생각해 볼까? 문제 풀었던 거. 기억을 더듬어 보자. MOP 아까 뭘 풀었더라? OP 모르겠고 OP2를 해볼까? OP는 5 곱하기 2잖아. 근데 이거를 몇 팩토리얼로 팩토리얼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 5 곱하기 2가 아니고 뭐래? 5 곱하기 뭐예요? 3이지. 선생님 좀 아픈가 보네. 5 곱하기 4지 그치 얘들아? 5로 시작해서 2개 곱한 거 팩토리얼로 나타내려면 얘가 1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뒤에 파란색으로 쓴 거는 없어져야 되니까 분모에 똑같이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지 그치? 요거를 팩토리얼로 식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분자는 5 팩토리얼로 나타내고 분모는 3 팩토리얼로 나타내지. 근데 이 5p2를 보고 이게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돼. 요 5는 요 5 팩토리얼 5지. 근데 3은 어디서 왔을까? 그렇지. 3은 5에서 2를 뺀 거에서 나왔죠. 이 5에서 2를 뺀 거만큼 나오죠. 맞죠? 그래서 5 빼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이게 지금 NPR에서 팩토리얼로 나타낸 공식입니다. 원래는 n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얼개만큼 곱하는 거예요. 근데 공식을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팩토리얼로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곱하고 분모도 곱한 걸 쓰고 해서 이렇게 약분되면은 위에랑 똑같은 식이지, 그치? 요거 분자를 n 팩토리얼, 분모를 n-얼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말이에요. 공식으로. 조금 전에 선생님이 OP2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파란색 박스 안에 공식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뒤에 2번에 0 팩토리얼하고
MP0하고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0 팩토리얼은 0 같잖아? 1이에요. MP0은 n개 중에서 0개를 택해야 돼서 0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택한 그거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6 팩토리얼이니까 6, 5, 4, 3, 2, 1. 요 정도는 계산해야 돼. 5하고 2하고 하면은 10. 나머지 풀어주면은 얼마니? 6 곱하기 12 한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붙이니까 720. 7팩토리얼이니까 쫙 다 쓰고 밑에는 4팩토리얼이니까 어디서부터 지금 똑같아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4팩토리얼 똑같지? 그래서 결국에는 765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210. 5p는 5팩토리얼하고 똑같죠? 근데 요거 계산해줘야 돼. 5팩토리얼하고 똑같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저거는 근데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얼마? 120. 8p0은 조금 전에 외웠지? 뭐라고? 1. 됐죠? 예제 1번 봅시다. 민주와 현우를 포함해서 자, 민주와 현우를 포함한 5명이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 5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민주와 현우가 이웃하게 하는 경우의 수. 민주하고 현우하고 아마 커플인가 봐요. 이렇게 둘이는 꼭 붙어서 사진을 찍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얘네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줬어. 이웃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로 묶었으니까 얘는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따로따로. 그럼 몇 개의 묶음이 되나요? 4개의 묶음이 되죠. 그죠?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으니까 요거는 순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4명이 1, 2, 3, 4개의 묶음이 일렬로 서야 되니까 몇 가지? 4팩까지 생기지. 4개를 4개로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 4p4, 4팩토리얼까지. 그래서 이렇게 4팩토리얼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 민주와 현우가 사진을 찍는데 민주하고 현우 이렇게 찍는 경우와 또 민주가 불편하다고 했는지 현우랑 자리 바꾸자 해서 이렇게 찍는 경우 2가지가 있죠. 각각이 4팩토리얼 가지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4팩토리얼 가지에서 민주와 현우가 자리를 바꾸는 요 2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민주, 현우 순서로 선 경우, 일렬로 선 경우가 4팩까지, 현우, 민주 일렬로 선 경우가 4팩까지. 그래서 2가지. 해가지고 4팩이니까 4, 3, 2, 1. 계산하고 곱하기 2. 계산하면 얼마? 48. 밑에 문제 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5개의 문자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한데 이제 순열인 거 알겠죠? A, C, E를 모두 이웃하게 나열한대. 이웃하게 나열한다 뭐라고? 하나로 묶는다고. 하나로 묶는다. 그러면 A, C, E를 한 개로 묶어가지고 생각하자. A, C, E. 하나로 묶으면 뭐가 남았어요? A, C, E 말고 B하고 아이고 왜 안 되노?
B하고 D가 남았죠. 그러면 B도 한 묶음, D도 한 묶음인 거예요. 그럼 총 몇 개의 묶음입니까? 3개의 묶음이지. 그래서 3팩토리얼까지 생기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묶음 안에서도 순서가 바뀔 수 있죠. 3명이 또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일렬로 서는 가지수를 카운트하면 3팩토리얼 가지죠. 요거 묶음 하나당 안에서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게 각각 3팩토리얼 같이 생기니까 곱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3, 2, 1 곱하기 3, 2, 1 얼마? 66, 36 답이죠. 그 다음에 2번은 BD를 양 끝에 오게 한대. B하고 D하고. 그럼 안에는 몇 명 있지? 몇 명이 아니고 문자가 몇 개 있지? B하고 D하고 썼으니까 A, C, E 3개가 있죠, 문자. 그러면은 BD를 양쪽에 고정해 두고 안에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몇 가지? 3팩까지지. 3팩토리얼까지. 근데 선생님 그럼 이거는 BD만 한 거잖아요. DB도 있잖아요. DB라고 둬도 양 끝에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씩 3팩토리얼까지 생기죠. 위에도 3팩토리얼, 밑에도 3팩토리얼. 양 끝에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 12가지. 자, 이제 그럼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 서로 다른 n개에서 얼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이거를 뭐라 한다? 그렇지. 순열이라고 한다. 그 다음 기호를 뭐라 한다? n개 중에서 얼개를 택한다. np얼. 2번에 이거를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분모는 n-얼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npn은 간단하게 뭐라고도 나타낸다? n팩토리얼이라고도 나타낸다. np0은 뭐다? 1이다. 0이 돼도 0이 아니고 1이다. 2번은 계산 문제니까 슈루룩 할 수 있죠. 4, 3 2개 12 그 다음에 이거는 6, 5, 4 계산하면 360 이런 건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4p4는 4팩토리얼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24 콧물이 자꾸 나오네. 6p0은 0 뭐다? 1 3번에서 7명으로 이루어진 기악 동아리반 동아리에서 발표회를 열기로 했어요. 연주자를 2명 뽑습니다. 연주하는 순서를 정한대.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뭐다? 순서가 있다. 그래서 뭐로 푼다? 순열로 푼다.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거 답 바로 나왔네. 7, P, 2. 7 곱하기 2. 뭐래? 7 곱하기 뭐야? 6. 7, 6, 42. 됐죠? 그 다음에 4번.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러면 3자리 자연수니까 순서가 있죠. 순열이네. 그 중에서 200보다 작거나 4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한대. 그러면은 첫 번째로 200보다 작은 거. 200보다 작다 생각해보자. 200보다 작으면은 100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지 않나? 이 중에서 1밖에 없지 않나? 맞죠? 그러면 200보다 작은 거 1로 고정해두고
나머지 수 중에서 12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개? 1 빼니까 4개. 그 다음에 또 12자리에 들어갔고 한 개 제끼면 1위 자리에는 3개 들어가죠. 동시에 일어나죠. 12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00보다 큰 경우. 400보다 큰 경우는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 들어갈 수 있고 5 들어갈 수 있지. 4하고 5하고 두 가지. 근데 하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빼고 10의 자리에는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래서 얼마? 24가지.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사실 요거는 그냥 바로 한꺼번에 풀어도 괜찮아. 굳이 뭐 다른 풀이라 할 건 없지만 아마 이렇게도 푼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너희 처음에 풀었을 때 선생님처럼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푼 친구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는 1, 400보다 큰 거에서는 4, 5.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4, 5라고 생각하면 3가지잖아.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고 나머지니까 4가지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3가지. 그래서 모두 다 글자가 쓰여야 되죠. 동시에 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얘는 다 곱하면 되니까 얼마다? 6, 6, 30, 6, 4, 23, 36. 똑같지, 그치?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풀다가 경우의 수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럼 그거를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풀었을 때 그렇게 풀어도 되는 것들도 많고 그렇게 풀면 틀린 풀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1대1 함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1대1 함수가 뭐냐?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이 예를 통해서 문제 5번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단어에서부터 지금 알 수 있겠지만 1대1 한 개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개가 한 개로 가야 되는 이게 1대1이야. y는 남아도 어쩔 수 없지. 근데 x는 남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함수가 안 되니까 한 개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4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앞에 갔던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로 간 거야. 그럼 1대1 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 4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 앞에 갔던 애들을 제외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럼 다른 x의 값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1에 갔던 거 이 아이한테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야도 당연히 5에 가면 안 된댔으니까 안 간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2는 그러면 안 간 방향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y에 있는 거 중에서 앞에서 안 갔던 것들이 가야 돼. 다른 친구들이 안 갔던 거. 그게 1대1 함수예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일단 편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다 대응됐다고 했을 때 1대1 함수는 어떻게 개수를 어떻게 경우의 수가 얼마나 나오냐면 9개 중에서 9개를 몇 개? y에 왜 이렇게 헛소리 많이 나오나? y에 있는 거 5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해야 돼? 몇 개를 택해야 돼? 그렇지. x에 있는 4개가 다 가야 되니까 이 중에서 4개를 택해야 돼요. 그러면 5개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몇 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랑 같아요. 왜 일렬로 세우냐면 아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 것과
그 다음에 3이 7로 가고 4가 5로 가는 경우는 순서가 다르지. x의 좌표가 1, 2, 3, 4라고 했을 때 y 좌표가 1, 3, 5, 7이 되는 경우와 1, 3, 7, 5가 되는 경우는 다른 경우니까. 그치? 파란색 경우는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는 다른 경우잖아. 까만색이라.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열로 푸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뭐로 푼다고? 순열로 푼다고. 이거는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대1 함수 나온다? 그러면 순열로 푼다고. 알겠죠? 그래서 5p4가 되고 계산하면 이렇게 얼마예요? 120. 자, 6번 해봅시다. 이거는 놀이기구를 타러 갔네. 커플은 아닌가 봐. 그냥 4명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 탈 때는 이렇게 남자 1명, 여자 1명 짝을 이뤄가지고 2명씩 타나 봐. 같은 줄에. 그러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있으면 일단 이 아이들이 짝을 이뤄야 되잖아? 그럼 짝을 이루는 가지수를 먼저 생각을 해볼까? 남자 1번 하고 짝을 이룰 수 있는 건 여자 1번, 여자 2번. 그럼 남자 1번이 매칭이 되면, 매칭은 좀 그렇지. 이렇게 같은 줄에 앉는다고 한다면 남자 2번은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그지? 그래서 이건 카운트를 할 필요가 없어. 다시. 남자 1번이 이랑 여자 1번이랑 앉는다면 남자 2번은 당연히 여자 2번이랑 앉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남자 1번이랑 여자 2번이 앉는 경우 있지. 이것 당연히 남은 친구들은 정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모두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그쵸? 요 2가지. 남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야. 앉을 수 있는 가지수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딱 정해질 그 짝이 정해졌으면 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어느 칸에 앉을까 하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이거는 순서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요거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앉히면 되지. 서로 다른 경우가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 줄하고 3번 줄에 앉았다. 그러면 1번 줄에서 어떻게 앉을 수 있니?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앉을 수 있지. 근데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앉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가 생겨.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2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 여자 자리 바꿀 수 있는 가지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게 끝이네. 계산 한번 해볼까? 4, 3. 계산하면은 24, 96되네. 이렇게가 답입니다. 요거 조금 헷갈릴 건데 곰곰이 생각해서 혼자 또 풀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